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취임 5개월 지난 대한민국,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저로 나오고 있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글로벌 호구가 된 외교 참사에 거기에 안보 불안까지 더해져서 국민들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지함을 뒤덮기 위해 사정의 칼까지 빼들어 야당 탄압과 언론 탄압을 서슴지 않는 이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러다 우리 국민 다 죽는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정말 영웅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어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에는 집회 측 추산 50에서 60만 명 정도 되는 실로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나와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여든 이 많은 인파들이 목청 높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 대한민국 이러다 다 죽는다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윤석열 집무실이 있는 용산 아파트형 공장까지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 3.5km나 되는 거리에 선두가 삼각지역까지 도착했을 때도 후미는 서울시청을 출발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기레기들은 애써 이 집회 인원이 1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집회 인원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면서 반대측 전광훈이 주도한 집회에는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눈속임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이 기레기 청사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듯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퇴진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고 자성할 생각 안 하고 이제는 대놓고 촛불 민심이 아니라 사악한 욕심이라고 아가리를 놀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국임당의 장동혁 대변인 어제 지금 광화문에서는 촛불행동의 주체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고 했다. 착각하지 마라.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라고 입을 털면서 마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집회에 모인 것처럼 대국민 선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딜하라고 자빠졌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라 꼬라지를 보고 주둥이를 털어도 털어야지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보고도 얼토당토하는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놀라고 무서웠던 것이겠죠.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해서 당황스럽고 수습이 어려울 지경이 될 것 같으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로, 기차로, 자가용으로 상경한 시민들은 윤석열 도저히 눈뜨고는 못 봐주겠다. 이 윤석열 폭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로남불 편파적인 모습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민생을 파탄내고 외교를 파탄내고 안보를 파탄내고 있는 무능무지한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 수용해라. 윤석열은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를 냈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시정연설을 답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협조를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경제는 내던지고 민생은 포기하고 협치는 걷어차고 오로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 민주당 압살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정치 검찰의 칼날, 언론 탄압, 종북몰이 공안 통치는 정치 계엄과 다를 바 없다. 검찰 독재와 신공안 정국은 정치 학살과 야당 파괴로 향하고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하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검찰의 두 개의 칼날은 야당과 민주진보 진영 전체 학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천대유 비리 50억 클럽으로 시작한 수사는 대장동 특혜 비리로 변질된 데 이어서 급기야는 얼토당토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을 했다. 대장동으로 1년 재미 봤으니 대선자금으로 1년 재미 보겠다는 속셈이다. 정권이 바뀌니 수사가 바뀌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다. 검찰의 조작 수사, 허위 진술 등의 부분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들어가야 한다. 주가 조작, 논문 조작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 탄압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칼날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구절절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치부는 가리고 싶었는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사진 찍기에 가장 좋다는 이 남산 전망대에서 한남동 관저 쪽으로는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는 독재자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남산공원 전망대의 한 포토존에서 관저 쪽이 보이는 곳으로는 경찰력을 배치해서 아예 사진 촬영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관저 주변에 담벼락을 높이 설치해서 비밀 장소로 만들면 될 것이지 왜 시민들의 자유까지 억압을 하는 것일까요? 입만 열면 자유 노래를 부르는 자가 정작 시민들의 자유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구속 만료 기간이 지나고 나오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증거는 유동규가 준 메모 쪼가리가 그 증거랍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99만 원 불기소 세트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했을 때 국임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자의 증언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대선 자금으로 줬다고 시인한 자는 풀어주고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자는 구속되는 기도한차란 이런 상황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조작하고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김만배가 녹취록 속에서 이재명은 공산당 같은 XX라는 욕설을 올리며 욕하는 사람이 대선 자금을 줬겠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칼로 장난하는 자들 반드시 그 칼로 자기 몸을 베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이나 박지원 같은 것들이 또다시 튀어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가짠치도 않은 것들이 꼭 적폐들과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참 정말 밥맛이죠. 니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서울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